손흥민의 티르키예 행이 다시 떠오르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15일 손흥민이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 후 토트넘과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올여름 엄청난 제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티르키예 명문 페네르바체가 손흥민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1,200만 유로 한화 약 1,089억 원을 약속했다. 이는 어떤 선수라도 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키르키예 스포츠 기자 야으즈 사본추글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주제 무리뉴 페네르바체 감독이 손흥민을 만났다. 두 사람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손흥민은 페네르바체 이적에 열려 있을 것이다. 이적료는 3천만 유로 약 472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적료 문제가 해결되면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까지인데요. 올여름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 여름 토트넘은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으로 손흥민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토트넘과 다니엘 레비 회장이 바라는 그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이적료를 받을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손흥민 또한 거취에 대한 입장이 최근 달라졌다. 계속해서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지만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0차전 쿠웨이트전 후 나도 거취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적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보는 시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현재 손흥민을 향한 이적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가 큰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티르키예 페네르바체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페네르바체의 관심은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에도 손흥민과 연결된 바 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함께했던 스승 무리뉴 감독 때문인데요.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가장 잘 활용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수비적인 전술을 토대로 공격에서는 손흥민의 속도와 양발 슈팅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토트넘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7개월 동안 함께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향후 행보는 토트넘에 새로 부임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의 피트 오르케 기자는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하고 싶을 것이라며 손흥민의 잔류를 원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새 팀을 맡는 감독은 주장직 선수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의 러브콜에 반응할까요?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게 될까요?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묵직한 시간 말보다 진심을 다하겠다. 라며 헛소리를 하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은 취임 전부터 폭풍을 마주했지만 지도자로 두 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 감독은 스포츠서울 창간 40주년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가 도달하지 못한 곳을 향해야 한다. 원정 16강은 2번 달성했으니 그 이상을 보고 뛸 것이라며 2026 북중미 월드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각종 행정 난맥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새 대표팀 사령탑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않은 행정으로 지탄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임된 홍 감독에게도 비난 화살이 몰렸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음에도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더 가관인데요. 그는 세상이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들으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억울해도 아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 자격이 없었다면 자진해서 물러났을 거다. 하지만 전강위로부터 1순위로 뽑혔고 정식으로 제안받았다.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홍 감독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울산 팬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정말 죄송하다. 울산은 지도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임팩트 있는 시간을 보낸 곳이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어 홍 감독은 팔레스타인전 이후 오만원정에서 선수가 누구랑 어울리고 식사하는지 관찰한 적이 있는데 팀이 갈려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부터 새로운 젊은 선수를 쓰자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배준호, 오현규 등이 맹활약하며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태극마크와 주전 자리에 도전하는 분위기가 다시 생겨났다고 떠올렸습니다. 불안한 삼선, 본선 수준의 스트라이커 경쟁력 확보 등 여전히 과제는 많다. 홍 감독은 2014년 브라질 대회는 본선을 1년 앞둔 이 시기부터 맡았다. 선수 파악에 어려움이 따랐다. 지금은 K리그 감독도 했고 주요 선수장, 단점을 파악한 상태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본선을 앞두고 시즌을 마친 유럽파의 컨디션은 불명확하다. 북중미 지역 무더위로 체력전도 예상된다. 본선 직전 컨디션이 좋고 잘 뛰는 선수를 발탁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국가대표로 사명감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대표팀은 단시간 모여 준비하기에 완벽한 컨디션, 전술을 꾸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통의 목표이다. 우리 스스로 지향점을 찾는 것이라며 과거엔 정신력, 애국심을 강조했지만 세상이 달라졌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연한 역지사지에서 찾는다. 선수에게 우리를 돕는 스태프나 협회 직원, 식사를 챙겨주시는 아주머니 등을 가족이라고 생각해보라고 한다. 우리 역시 프로답게 국가대표의 사명감을 느끼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도 전혀 문제를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낙하산 홍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여기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현 기술이사, 홍명보 감독 등이 모두 고려대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학연축구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1회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공식 모임이 축구계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1995년 황선홍 홍명보 등 11회 멤버들이 당시 박종환 감독에게 항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993년에 결성된 11회는 당시 전현직 프로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 43명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한다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